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우입니다. 오늘은 조국이 뭘 그리 잘못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제가 고발했던 유재수 건으로 인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유재수 건이 왜 이렇게 급진전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할 거 없이 간단하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수가 워낙에 갑질을 많이 하고 해먹은 게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자를 봐줬냐? 이런 비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감 반원, 그리고 특감 반장, 반부패 비서관, 조국 수석,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결제 라인에 있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진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사건의 키맨은 박형철 비서관이다. 박형철 비서관이 솔직히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박형철 비서관이 본인이 조국을 위해서 그것을 다 책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유재수 부분에 한해서는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 반장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사건에서도 솔직히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라, 이러한 취지가 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이 없고 위에서 책임이 있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박형철 비서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던 유명한 공안검사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유우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박형철 비서관의 솔직한 진술로 인해서 조국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무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회피하는 그런 의미죠. 이 말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거죠. 여러분, 조국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사모펀드 그 수사와 자녀들의 진학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구차하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동부지검에서는 상세히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일관성이 없죠. 이건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재수 감찰 무마한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는데 그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이 왜 나쁜지 그것을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특감반 에이스 이모 특감반원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를 최초에 가지고 왔습니다. 유재수 감찰 보고서였습니다. 통상은 그런 걸 혼자 실적 올렸으면 혼자 보고를 하면 끝나는 건데, 이 특감반원은 자신의 실적 욕심 이런 것보다는 저희 특감반원, 저희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한 결과 보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했고, 역시 그 내용이 좋아서 포렌식까지 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라는 성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특감 반장, 비서관, 민정수석 조국, 여기까지 결재를 쫙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위 내용이 확인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렌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금 추적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동 판매기 같이 기계를 쭉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추적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사람이 눈 빠지게 이거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됩니다. 깨알 같은 엑셀 자료 그거 수만 건, 수십만 건 쳐다봐 가면서 자그마한 단서라도 그거 찾아내려고 단어를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체크해야 하거든요. 유재수 사건도 그렇게 이모 특감반원이 약 한 달 가까이 아주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석 보고서를 써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뭐 이런 과정이 쭉 있었죠. 그래서 유재수를 소환 조사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감반 입장에서는 유재수는요 2급 상당 고위공직자이고 전체 경제부처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거든요. 이러면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거 딱 원하는 그러한 업무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조국이 무마시켰단 말입니다.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그 사건은 그걸로 끝났다. 그걸로 중단됐다. 이렇게 아침 전체 회의에서 전달을 딱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통상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법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조국이 어떤 책임이 있고 이거는 우리도 많이 이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곧 영장 청구할 거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인간적인 비난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형량과 관계가 있고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면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것과 상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세요. 법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도의적인 면에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마가 된 상황에서 조국은요. 이 특감 반장을 비롯한 특감 반원, 특히 실제 고생한 그 특감 반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 같으면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불러가지고 자네 이번에 참 고생했다. 정말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감찰해 보니까 정말 사실로 드러났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솔직히 이러이러한 사정이 좀 있었어.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을 떠나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그 위치에서 방금 제가 드린 얘기와 같이 그런 말조차 해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법대로 유재수를 징계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죠. 그 고생한 감찰 반원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재수 사건 이거 감찰하기 전에 이미 제가 우윤근 건부터 해가지고 민감한 거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마한 거 사과조차 없고 저하고 유재수 건 보고했던 이 특감반원 이 두 명에 대해서 우리 두 명만 딱 찍어가지고 복귀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비서관과 특감반장을 통해서 통보를 했죠. 아니 사과를 받아야 할 판에 오히려 복귀하라는 그러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딱 저질러 놓고 막 그랬으면요. 그 특감반원에게 고맙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오히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둘만 딱 찍어서 복귀하라는 통보를 1년도 안 돼가지고 들었습니다. 2018년 6월경에 그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도요. 별건 감찰을 받기 전이었어요. 한참 6개월 전이었어요. 아무런 약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요. 미안해 하기는커녕 우리 둘만 딱 찍어서 검찰로 원대 복귀하라는 그런 통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약한 짓입니까? 우리는요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안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야 합니다. 유재수 감찰 보고서 그거요 우리 특감반에서 유재수 감찰 보고서를 딱 보고 했고요. 조국 자신이 휴대폰 뒤져보라고 승인 지시해가지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지시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조사한 직원을 원대 복귀시키는 게 사실상 좌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직원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저도 억울하지만 청와대 3번째 근무하는 거니까 원대 복귀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청와대를 처음 온 그 직원은요. 의욕 있게 막 일해야 될 그 시기에 1년도 안 되어서 그런 복귀 통보를 받았으니까 정말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조국이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고 조국조차도 위에서 시켜서 그래서 우리한테 감찰 무마시켰다고 쳐요.
그러면요, 민정수석 같으면요, 그런 외압을 막아줘야죠. 어떤 조직의 장 같으면요, 조직원들이 고생하면은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더 일 잘할 수 있게 해줄까, 이걸 고민해야지. 위에서 지시한 거 이거 내가 꼭 관철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조국은요, 그 감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외압을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런 외압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그거 감찰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그렇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조국 선생,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요, 잘 듣고 반성 좀 하시오. 당신이 사람 같으면 인간적인 미안함을 그 직원한테 그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그냥 갖다 버리니까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제 딱 두고 봐라. 당신도 이 정부에서 소모품이 되는 거 직접 몸소 겪게 될 거야. 이제 처벌받고 나면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지 말라고. 당신이 월급 준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지 당신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이유 없이 상처를 주면요,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 이것을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조국은 이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미 구속 예정 증명서를 발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속 예정 증명서는 구속 확정 증명서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조국이 구속되는 딱 그날 그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새로 발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조국에게 살 길을 그동안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지막 반전 카드를 또 알려주었습니다. 조국이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요, 그 마지막 카드처럼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이 연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씨, 윗선이 누군지 좀 불라고. 유재수건 윗선 누군지 불고, 울산시장건 위에서 누가 시켰는지 불라고. 그리고 그거 알지? 드루킹 수사 상황 알아보라고 했던 거, 그건 또 누가 시켰는지 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것을 싹 다 인정해야 당신은 용서를 받는 거라고. 여러분, 조국이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윗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불 날이 과연 올까요?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해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볼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행위들, 그 배후에 그 최종 지시자가 누군지 그자가 드러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